아침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그냥 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는 순간 골반이 굳어 있고 무릎에서는 사각거리는 느낌이 나고 어깨는 돌처럼 무겁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이 늙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는 얼굴보다 관절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허리가 펴지지 않는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엉덩이가 잠긴 것 같은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 목과 어깨가 하루 종일 짓눌린 듯 무거운 느낌. 이런 변화는 많은 사람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몸속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관절, 신경과 뼈를 감싸고 연결하는 결합 조직망, 파시아입니다. 이 조직은 몸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젖은 막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움직임이 단조로워질수록 이 조직은 점점 메마르고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고 작은 동작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서는 이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 일하고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고 늘 시간에 쫓기며 얕은 움직임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먼저 늙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넓은 공간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침 5분이면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자와 무술가, 동양의 치유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관절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과학도 그 원리를 점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의식은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고 염증으로 막힌 듯한 답답함을 덜어주고 몸이 다시 젊게 움직이는 감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은 다른 부위보다 관절에서 먼저 늙기 시작하는가입니다. 파트 1을 계속 써드릴까요? 아침마다 당신의 관절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피곤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노화는 얼굴보다 관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골반이 굳어 있고 무릎은 매끄럽지 않게 움직이고 어깨와 목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냥 잠을 덜 잔 상태가 아닙니다.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엉덩이가 잠긴 것처럼 답답하고 몇 걸음 걷기 전까지 몸 전체가 덜 깨어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드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시아입니다. 파시아는 근육과 관절, 뼈와 신경을 감싸며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망입니다. 이 조직은 몸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돕는 보이지 않는 윤활층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촉촉하고 유연해서 움직임이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고 스트레스와 부족한 움직임이 쌓이면 이 조직은 점점 메마르고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고 별것 아닌 동작도 무겁고 둔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는 생활에 익숙하고 화면을 오래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먼저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몸은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와 무술가, 동양의 치유 전통 속에서 전해진 아주 단순한 의식이 있습니다. 5개의 관절 관문을 천천히 깨우는 이 움직임은 굳은 몸을 풀고 답답하게 막힌 느낌을 덜어주고 몸이 다시 젊게 움직이는 감각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도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은 다른 곳보다 관절에서 먼저 늙어 보이는가입니다. 파트 1을 계속 써드릴까요? 아침마다 당신의 관절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호를 그저 피곤함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몸의 노화는 얼굴보다 관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골반이 굳어 있고 무릎이 뻑뻑하게 움직이고 어깨와 목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 허리가 바로 펴지지 않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엉덩이가 잠긴 듯 답답하고 몇 걸음 걷기 전까지 몸 전체가 덜 깨어난 느낌이 든다면 몸은 이미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변화를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그 중심에는 파시아가 있습니다. 파시아는 근육과 관절, 뼈와 신경을 감싸며 몸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망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촉촉한 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조직이 건강할 때 몸은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조직은 점점 메마르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절은 점점 매끄러움을 잃고 몸은 쉽게 굳고 움직임의 범위는 줄어듭니다. 허리를 돌리는 일도, 계단을 오르는 일도,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전부 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특히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숙인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아직 충분히 젊다고 느끼는데도 아침마다 몸만 먼저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참아야 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몸은 올바른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단 5분, 도구도 필요 없고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자와 무술가, 동양의 치유 전통 속에서 전해진 다섯 관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의식은 굳은 관절을 깨우고 막힌 듯한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다시 젊은 몸처럼 움직이는 감각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이제 현대과학 역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은 다른 부위보다 관절에서 더 빨리 늙어 보이는가? 입니다. 당신은 제가 계속해서 파트 이을 쓰기 원하십니까? 이 의식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동작이 간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1200년이 넘는 세월 전 동양의 수행자들과 치유의 전통을 지닌 이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오래도록 젊게 움직이는 사람은 꼭 가장 엄격하게 절제하는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몸의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는 사람들의 걸음이 더 가볍고 허리가 더 곧고 나이가 들어서도 움직임이 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몸의 젊음을 얼굴이나 근육의 크기에서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의 흐름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관찰 끝에 5개의 중요한 관문을 정리했습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 어깨. 이 5부위는 단순히 따로 떨어진 관절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움직임이 연결되고 전달되는 핵심 축입니다. 한 곳이 닫히면 그 위와 아래가 함께 굳기 시작하고 한 곳이 열리면 몸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서는 이 5부위를 5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문이 열려 있으면 기운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관문이 닫히면 뻣뻣함과 답답함이 쌓인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이 줄고 파시아의 수분과 탄력이 떨어질수록 몸 안의 순환이 둔해지고 염증과 압박감이 쉽게 남는다는 뜻과도 닿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음이 무거워지고 무릎이 잠기면 일어설 때마다 힘이 더 듭니다. 고관절이 다치면 허리 아래가 쉽게 당기고 척추가 경직되면 몸 전체에 생기가 줄어듭니다. 어깨가 굳으면 호흡마저 얕아지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로가 쌓인 듯 느껴집니다. 결국 젊음은 얼굴의 인상보다 움직임의 질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볍게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몸을 돌릴 때 끊기지 않고 일어설 때 무겁게 밀어 올리지 않으며 서 있을 때도 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젊음은 화장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몸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이 5관문의 의식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5관문을 하나씩 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지만 몸은 그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관문을 여는 아침 의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의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관절 안쪽의 감각을 깨우듯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의식은 몸을 몰아붙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굳어있던 흐름을 다시 열고 잠들어 있던 순환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신 뒤 바로 해보세요. 말을 많이 하기 전, 식사하기 전, 하루의 긴장과 일정이 몸을 붙잡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발목입니다. 발목은 몸의 흐름이 처음 깨어나는 입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발목을 단순한 말단, 관절로 생각하지만 사실 발목이 굳으면 그 위에 있는 무릎과 고관절까지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아침에 걸음이 무겁고 바닥을 디딜 때 몸 전체가 둔하게 느껴진다면 시작은 발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 발을 가볍게 들어 올리세요. 벽이나 의자를 살짝 짚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20번, 반대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의 크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크게 돌리려 하지 말고 관절 안에 부드러운 기름을 바르듯 천천히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이면서 발목 안쪽에 작은 걸림, 뻣뻣함, 덜 풀린 느낌을 알아차리세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통과해 주세요. 이 동작은 다리 아래쪽의 순환을 깨우고 밤새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다시 위로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몸은 아래에서부터 깨어납니다. 그래서 발목이 열리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디딜 때 훨씬 안정된 느낌이 살아납니다. 별것 아닌 동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관문을 열고 나면 몸은 이미 아침을 다르게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무릎입니다. 무릎은 안정의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를 때 무겁고 아침 첫 몇 걸음이 유난히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단지 무릎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릎 주변에 파시아와 연부 조직이 밤사이 굳어 있고 관절의 미세한 활주가 부드럽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발을 가볍게 모으고 서세요. 무릎은 완전히 펴지 말고 아주 살짝만 풀어둡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몇 바퀴,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만큼 반복합니다. 숫자를 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질감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무릎 안에 잠들어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깨운다고 생각하세요. 범위는 작아야 합니다. 깊게 꺾거나 억지로 밀어넣지 마세요. 이 동작은 통증을 참으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굳은 관절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면 관절에게 흐름이 살아나고 일어설 때 느끼던 잠김과 덜컥거림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은 힘으로만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어야 안정도 살아납니다. 무릎이 열리면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훨씬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고관절입니다. 이곳은 젊음의 관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고관절이 다치면 걸음이 짧아지고 허리 아래가 자주 당기며 서 있는 자세가 무너지고 몸 전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움직임을 만들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사람,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고관절은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양손을 골반 옆에 올리세요. 그리고 골반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배를 앞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골반 전체가 조용히 회전한다고 느끼며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도 반복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 깊은 곳에 움직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관절 안쪽 표면을 천천히 닦아내듯 굳어있던 면을 부드럽게 광내듯 움직여보세요. 처음에는 원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크게 움직이면 허리가 대신 일하고 고관절은 여전히 잠든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골반 깊은 곳에서 작은 마찰이 풀리는 느낌, 엉덩이 옆과 사타구니 주변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동작을 하고 나면 허리 아래쪽에 압박감이 줄고 몸통과 다리가 연결되는 느낌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관절이 아닙니다. 자세와 보행, 척추의 부담, 하체 순환,
심지어 피로감의 체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열리면 몸이 갑자기 더 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 발이 앞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드럽게 나아가고, 서 있을 때도 허리가 눌리지 않으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이 덜 잠겨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문은 척추입니다. 척추는 생기의 관문입니다. 척추가 굳으면 몸 전체가 굳습니다. 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무겁고 어깨가 답답하고 호흡이 얕고 몸을 돌릴 때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칭을 할 때 척추를 강하게 꺾거나 과하게 느리려고 하지만, 척추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큰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파동입니다. 발을 편하게 벌리고 섭니다. 무릎은 잠그지 말고 힘을 조금 뺍니다. 그리고 척추를 물결처럼 움직인다고 상상하세요. 가슴을 아주 살짝 안으로 말며 등이 부드럽게 둥그러졌다가 다시 천천히 열리며 앞쪽이 넓어집니다. 앞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아지고, 뒤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열립니다. 이 움직임은 부드럽고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순서대로 깨어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섬세한 파동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허리를 과하게 젖히지 마세요. 목을 꺾지 마세요. 목표는 유연성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따라 잠든 흐름을 다시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등 한가운데가 풀리거나 허리 아래에 압박이 줄고 몸통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척추의 물결은 단순히 뻣뻣함을 줄이는 것을 넘어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계에도 안정된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열리면 자세가 억지로 교정되지 않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개를 들 때 덜 무겁고, 앉았다 일어날 때 중심이 더 쉽게 잡히며 하루 종일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하중이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문은 어깨입니다. 어깨는 에너지의 관문입니다. 현대인의 몸에서 가장 쉽게 다치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화면을 보고 목을 앞으로 빼고 긴장한 채 앉아 있으면 어깨는 단지 뻐근해지는 것을 넘어 하루의 기운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어깨가 굳으면 목이 짧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아침부터 이미 피곤한 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팔은 편안하게 내려두거나 편한 범위에서 살짝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앞으로 몇 번, 뒤로 몇 번, 같은 속도로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를 위로 들썩이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둥글게 회전하는 느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깨 관절 안에 부드러운 윤활이 다시 퍼지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에 힘을 주지 말고 턱도 편안하게 두세요. 어깨를 천천히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걸리는 느낌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밀어넘기지 말고 그 지점을 부드럽게 지나가세요. 이 동작은 상체에 정체된 느낌을 풀고 목과 승모 부위의 부담을 줄이며 숨이 조금 더 깊어지게 도와줍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 아침마다 목 뒤가 돌처럼 무거운 사람에게 이 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가 열리면 단지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체 전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이 덜 웅크러들고 시선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하루를 맞는 태도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관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 어깨.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안정에서 흐름으로, 구조에서 생기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은 몸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굳은 곳을 풀어라, 막힌 흐름을 다시 열어라. 이 의식의 진짜 힘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몸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단지 뻣뻣함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몸은 이 신호를 기억합니다. 관절은 더 부드럽게 반응하고 파시아는 더 잘 미끄러지며 아침의 첫 움직임은 점점 더 젊어집니다. 이것이 다섯 관문 의식의 핵심입니다. 5분, 다섯 관문, 하나의 재가동.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계속해서 6불 쓰길 원하시나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했을 때 몸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작은 움직임이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몸은 강한 자극보다도 반복되는 정확한 신호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5분의 의식은 바로 그 신호를 매일 아침 관절과 파시아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첫날에는 극적인 변화보다 미묘한 차이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덜 무겁고 첫 걸음을 디딜 때 관절이 약간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발목은 덜 뻣뻣하고 무릎은 덜 잠겨 있고 허리 아래쪽의 압박도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몸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어도 어딘가에 기름이 살짝 돌기 시작한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첫 주가 지나면 아침 경직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합니다.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느껴지던 굳은 느낌이 덜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고관절과 무릎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하체가 덜 무겁고 어깨와 목 뒤의 답답함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이미 잠겨 있다는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둘째 주가 되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몸을 돌리거나 숙일 때 걸리던 느낌이 줄어듭니다. 허리와 골반 주변에 쌓여 있던 답답함이 풀리면서 자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허리를 세우지 않아도 몸통이 더 길어지고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끌리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던 조직이 다시 미끄러지고 관절 주위의 흐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0째 날이 되면 많은 사람은 같은 몸인데도 훨씬 젊은 움직임을 경험합니다. 걸음은 가벼워지고 고관절은 더 열리고 척추는 덜 눌리며 무릎의 소리와 뻣뻣함도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잠겨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깨어나 있는 느낌에 가까워집니다. 피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몸을 올바르게 깨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관절은 버티고 있었고, 파시아는 메마른 채 굳어 있었고, 몸은 계속 같은 긴장 패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그 상태를 천천히 되돌리는 시작입니다. 몸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나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몸이 메마르고 눌리고 오랫동안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점점 더 늙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매일 깨워주면 몸은 다시 부드러움을 회복합니다. 이 의식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장된 비밀도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한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더 일찍 발견했을 뿐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시아가 다시 촉촉해지고, 관절 주변의 흐름이 살아나고, 작은 움직임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젊은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입니다. 잠에서 깬 뒤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아침 식사 전에, 바쁜 하루가 당신의 몸을 다시 잠그기 전에 이 의식을 해보세요. 밤에 해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몸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생각이라면 댓글에 일차라고 남겨주세요. 공개적으로 시작을 남기면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의식의 효과를 더 깊게 끌어올리는 고대의 서서 하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젊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관절 안에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깨우면 됩니다.